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술을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성공한 IT CEO CEO들 상당수는 개발자 출신이시죠. 그래서 마크 주커버그, 일론 머스크, 세르게이 브린, 레리 페이지 이렇게 그냥 개발자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상황을 이렇게 코딩할 때 보면 되게 순서를 이제 갖춰가지고 이렇게 코딩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 것처럼 개발자가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만들려면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고 순서대로 어디부터 어떻게 변수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그 변수를 어떻게 그 다음 스텝에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하고 이런 게 되게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사업을 진행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산하는 게 되게 많이 발달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많이 본 개발자들은 다 그러고 좀 어디서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 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관찰하는 걸 되게 잘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INTP기도 하고 뭐 MBTI 뭐 맹신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경향이 있으니까 좀 INTP의 그 특징에 저도 많이 부합을 하거든요. 제가 꽂히면 그거 되게 잘하는데 제가 좀 사람들 관찰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리고 분석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제가 학생들도 그런 식으로 분석해서 너는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요런 건 개선했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제 직업에는 잘 맞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개선하면 정말 학생들이 정말 훌륭한 개발자로 많이 성장을 하니까 그거에 좀 만족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또 어쨌든 그렇게 이제 좋은 개발자들을 보다 보면 되게 아무튼 얘기를 하면 딱 느껴져요. 어떤 순서로 어떤 일을 어떻게 진행해야 된다. 이런 게 되게 발달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될 확률이 되게 높죠. 그래서 저는 코딩을 했을 때 코딩적 사고라는 거가 되게 그 무서운 어떤 스킬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술은 진입장벽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이제 저희 이제 총무님, 그러니까 그 팀노바 총무님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치위생사세요. 그러니까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병원에서는 간호사인 것처럼 치과에서는 치위생사분들이 그 간호사 역할을 하시는데 그 치위생사도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치과 병원을 차릴 때는 꼭 한 명 이상의 치위생사 전문가가 필요해요. 그 의사분만 계시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그 저희 누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언제든 본인이 이렇게 뭐 그 직업을 구하고 싶다라고 할 때 얼마든지 쉽게 구하거든요. 왜냐면 취생사분들 많이 구해요. 그래서 뭐 어떤 경우는 제가 들은 얘기지만 일은 많이 안 해도 되니까 그 라이센스만이라도 그 빌려준다 셈치고 그냥 설렁설렁 일하면서 그 이사분이 다 하시는 거야. 스케일링까지 다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거의 취생사분이 거의 옆에서 이제 접수만 도와주시는 정도만 하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 정도로 의외로 취생사라는 그 라이센스가 무시 못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그 엄마가 특히나 그 라이센스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 간호사 저희 집안에 간호사 많아요. 대학병원 간호사 2명에 그리고 그 간호조무사 하는 누나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누나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많이 그 라이센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라이센스가 있으면 전 세계 어딜 가든 되게 그 취업하기도 괜찮은 편이고 좀 안정적인 면도 있고 그래서 좋은 것 같은데 이제 개발자는 라이센스가 특별히 없어요. 뭐 자격증 뭐 이래저래 많이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자격증이 엄청나게 막 대단한 자격증 막 근데 그런 자격증을 그렇게 많이 못 봐가지고 막 이펙트가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막 개발 졸라 잘한다 이런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남들의 간판을 잘 안 보잖아요. 그 팀노바 오는 친구들도 고졸들이 되게 많고 고졸 친구들도 되게 많은데 다 고연봉으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애초에 타겟팅을 좋은 돈을 되게 많이 주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실력만 보고 돈을 많이 주는 뭐 그런 기업들을 타겟팅을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 스펙보다는 일단 실력, 포트폴리오, 그리고 이 사람이 실제로 개발 능력이 좋은가 이런 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었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이렇게 배경을 보는 사람들이 많긴 해요. 이렇게 살아보면 그런 회사들도 꽤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만약에 한 뭐 100개가 있다면 한 50개 정도에서는 우리는 뭐 대졸 이상만 봐요. 뭐 이렇게 한다고 칩시다. 근데 실제로도 잘 안 그러긴 해요. 제가 체감한 세상은 뭐 그렇게까지 막 차별이 엄청 많고 학력이 네가 별로니까 너는 네가 아무리 개발을 잘해도 널 뽑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거의 못 봤거든요. 실제로 처음에는 선입견을 갖고 보다가도 실력으로 그냥 뚜까 패면
나중에는 엄청 좋아하시고 이런 경우 되게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도 디지털 대학교 할머니 할아버지들 나오는 학교를 나오다 보니까 동기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으셔가지고, 근데 나왔는데 전혀 일하는데 지장 없었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선입견을 갖고 오는 느낌은 없었어요. 저는 이렇게 뭐 이왕이면 좋은 학교 나오면 좋겠지만, 물론 저는 이전에 학교를 다니다가 자퇴를 한 거긴 하지만 그냥 자기 나름 아닐까? 그게 절대적이진 않거든요. 근데 이 기술 쪽은 유난히 좀 덜 봐요. 그런 스펙을. 유난히 덜 보고, 좋으면 좋은 거? 같은 느낌? 근데 실력인 사람이 그것까지 좋으면 완벽한데, 일단 실력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게임 업계는 되게 어린 친구들 있죠. 중학생, 고등학생 중에 좀 괜찮은 재능이 있고, 애초에 이쪽으로 진로를 나가려고 하는 애들이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았어요. 제가 아는 친구, 지금 엄청 유명한 엄청 큰 돈을 번 그런 친구는 중학교 때부터 NHN 쪽에서 일을 했고, 저 옛날에 그 학원 다닐 때 그러니까 초졸인 친구가 있어요. 되게 유명해요. IT 업계에서. 그 친구는 절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제 고등학생 때 같은 그 게임 스쿨을 다녔었는데, 그때 그 친구는 지금 IT 업계에서 저보다 경력 많죠. 저도 20살 때 해가지고 경력이 많은 편인데, 나이 대비. 그 친구는 더 많죠.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그걸 했으니까 신문기사도 많이 나고, 많이 이렇게 되게 유명한 네임드 그런 개발자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다 이러면서 항상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기사 볼 때마다 한 번씩 거칠 때마다 열심히 잘 사네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이쪽이. 그래서 이렇게 한쪽만 보고 판단하는 게 되게 위험한 게, 저 같은 경우는 20년 있었잖아요. 20년 현업만 20년이고 개발 30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별의별 케이스를 다 보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자기가 우리 회사는 학력 무조건 보고 어떤 거 보고 뭐 이런 어떤 우물안 개구리가 되게 무서운 게, 자기가 경험한 걸로만 판단하는 경향이 되게 커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도 하고 사업도 하고 오래 있었고 별의별 기업 정규직도 하고 막 별의별 거 다 했잖아요. 계약직도 하고 막 별의별 거 다 해보고 제가 느낀 게,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바사가 되게 심해요, 이쪽이. 근데 생각보다 일단은 잘하면 기회가 너무 넘쳐 흐르고요. 진짜 만약에 내가 학력 때문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내가 실력이 좋은데, 그러면은 프리랜서 하세요. 저 프리랜서 되게 오래 했잖아요. 프리랜서를 왜 좋아하냐면, 고객들이 내 스펙에 관심이 없어요. 이거 만드실 수 있어요? 이거 당신한테 맡기면 이게 잘 나올까요? 막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해요. 프리랜서 쪽은 애초에 뭐 스펙보다는 당신이 이걸 할 수 있느냐, 레퍼런스가 있느냐, 당신이 이걸 만들 능력이 되느냐, 막 이런 거 위주로 보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불편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살면서 한 번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좋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부자들이 좀 선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직업들은 부자들이 좀 선호하지 않는 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과외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보통 부잣집에서는 가르치는 게 영어 아니면 어떤 학교를 졸업한 학력, 어차피 돈이 많으니까. 근데 사실 이 기술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되게 부자들이 진짜 막 하는 편은 아니에요. 이게 되게 좋아서 하는 분야이기도 한데, 그만큼 고되고 시간을 많이 쓰기 때문에 부자들도 함부로 쉽사리 못해요. 그러니까 돈으로 이렇게 쳐 바른다고 되는 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PT를 끊고 아무리 좋은 트레이너를 고용해도 내가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안 생기잖아요. 그런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 개발이라는 게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부자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신흥 부자들 보면 다 그렇게 잘 살던 사람들이 아닌데 IT 쪽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잘해서 막 부자 되고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새로운 기회를 찾기도 좋고, 그리고 안정적인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돈 없고 백 없을 때 내가 어디 가서 직업을 구할 때 나름대로 임금도 괜찮게 받으면서 전문가 소리 들으면서 좀 괜찮게, 그러니까 물론 실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죠. 실력 없는 전문가는 솔직히 의미가 없지만, 좀 어느 정도 실력이 있고 경력도 좀 있고 그러면 그냥 일이 고된 거 빼고는 그래도 쭉 가져가기 괜찮은 분야긴 해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딜 가도 다 수요가 있고, 요즘 같은 경우는 AI가 워낙 수요가 많아서 지금 AI 개발자라고 하면 한국에서도 지금 못 구해서 난린데, 해외도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연봉 제일 많이 치는 게 AI 개발자긴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아무튼 유난히 뭐 잘난 사람들 많이 봤어요. 뭐 팀노바 하면서도 뭐 소개 해가지고 뭐 저를 이제 CTO로 같이 일하고 싶다고 했던 분도 막 해외 대학교 막 세네 개씩 막 나오시고, 두세 개 정도 나오시고 박사까지 하시고 막 이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잘난 분도 코딩이 안 되니까 좋은 개발자 찾아서 막 찾아다니세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기술력만 좀 있으면 그런 좋은 CEO들, 좀 능력 좋은 CEO들과 함께 합류해서 큰 돈을 벌 기회도 되게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애매하면은 소문도 안 나죠. 개발자들이 서로 소개를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3번, 4번 정도 CEO분이 직접 찾아오신 적이 있었어요. 제가 병특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여의도에서 이제 차 한잔 하면서 그 대표님이랑 얘기하면서 뭐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근데 좀 저랑은 안 맞아서 가지는 못했는데, 그렇게 좀 좋은 이렇게 조건으로 연락 많이 왔어요. 그래서 한 3, 4번 병특하는 동안에, 10몇 년 전에. 팀노바 있으면서도 여러 번 왔죠. 그 프리랜서 할 때도 여러 번 그 제의들이 많이 와요. 그럼 보면 너무 잘나신 분들이야. 제가 범접하기 힘들 정도로 막 되게 잘난 분인데도 개발자는 그 사람이 아무리 잘나도 개발자 없으면 아무 의미 없거든요. IT 사업 하는데. 그래서 개발자는 그런 기회들을 잡기가 되게 좋아요. 물론 이제 그분이랑 해서 망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업이란 게 항상 성공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더라도 그런 분들이랑 일을 되게 많이 해보고 그리고 좋은 경험 많이 쌓고 그래서 잘 되면 좋고 안 되더라도 좋은 포트폴리오가 생기고 뭐 그렇다고 해서 아예 월급을 안 받고 일하진 않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최소한의 활동비 정도는 받고 창업을 할 때는 왜냐면 투자를 아예 안 받은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투자 아예 안 받고 시작하시는 분은 돈을 받아야지. 근데 투자를 어느 정도 받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스펙이 되게 좋고 잘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래도 그런 기업도 결국 좋은 개발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좋은 개발자를 그만큼 대우해주고 그리고 좋은 기회를 잡기가 좋다. 그리고 이제 사업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우기도 되게 좋고 뭐 굳이 사업 아니더라도 회사 가서 일하기도 나쁘지 않고 결국엔 실력이 문제죠. 그래서 실력만 제대로 쌓으면 스펙이 없는 사람이 무언가를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그 팀노바 졸업생도 보면은 뭐 고졸들도 많고 그런데 지금은 엄청나게 자존감도 많이 높아진 친구도 많고 대우도 많이 받고 이렇게 사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여기 올 때마다 되게 초라하고 되게 평범한 친구들이었는데 그렇게 잘 사는 거 보면 아 내가 그래도 이거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얼마든지 공부하시면 그만큼 아웃풋 주는 게 이 업계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쪽은 뭐 땔감이다 무슨 뭐 되게 안 좋은 얘기 되게 부정적인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애들은 이쪽 분야 안 와도 징징이에요. 어차피 딴 데 가도 징징될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 너무 많이 봤어 살면서. 근데 진짜 IT 업계에서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제가 이쪽에서 오래 있었잖아요. 딴 건 몰라도 오래는 있었잖아. 오래 있는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하등 도움이 안 되고 쓸모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뭘 하든 다 부정적인 사람들이고 그렇죠. 그리고 팀너바 같은 경우도 그런 애들이 팀너바 이제 되게 많이 깠었죠. 뭐 예를 들면 아니 뭐 연봉 6천, 7천, 8천으로 가는데 뭐가 문제야. 근데 네카라쿠베당도 안 간다고 너네 못한대. 근데 나중에 경력자 돼가지고 네카라쿠베당도 많이 갔거든요. 많이 가면 그러니까 경력자로 많이 가니까 그거는 그들의 노력이래. 아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조수미 같이 세계적인 성악가가 있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마지막에 그 오페라에 설 때 그 사람이 능력 좋아서 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들이 많이 가르쳐줘서 성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 좋은 영향을 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럼 서울대 왜 가? 그 사람이 서울대 나와서 많이 배워가지고 그 다음 직장에 취직해서 일을 잘해서 성공을 하면 그게 그 회사 자체의 문제인가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되게 많이 써요.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 좋은 교육을 받으니까 성장을 하는 거잖아.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 하면서 사람의 평균치가 좀 많이 다르구나 이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거를 좀 하면서 느끼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미래를 그리고 이거를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뭘 하실 때 그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지금 막 포기하고 이런 청년들 보면 좀 되게 안타까워요. 왜냐면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후회할 거거든. 저도 후회가 많은데 옛날에 이거 좀 할걸 뭐 이런 거 너무 많거든. 그때 왜 그렇게 멘탈이 나가서 뭐 그냥 안 했을까 이런 생각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발 끈을 놓지 말고 그리고 이 개발자 지망하시거나 공부하시는 분들은 진짜 끈을 놓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남들 지금 부정적인 사람들 보지 마세요. 그렇게 내 긍정적인 생각만 하기에도 너무 짧은 게 인생이에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